여러분께서는 지금 본격 시사 토크 열린 세상 오늘 이상도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네, 이번에는 민주통합당 박영선 최고위원 연결해서 어제 기자회견에 대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선 최고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이명박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 기자회견 좀 지켜보셨을 텐데 좀 어떻게 좀 평가를 좀 하셨습니까? 저는 그 회견 내용을 전해 듣고요. 마음속에 그 절망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이제는 우리가 대통령에게 무엇을 잘못했다, 이것을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대통령을 위해서 좀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발 좀 국민을 생각하는 대통령이 돼 주십사 하는 이제 그런 마음의 기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제 회견은 참 뭐라 그럴까요? 국민의 기대와는 매우 동떨어진 자화자찬, 또 선거법, 선거 개입, 이런 어떤 많은 비판을 받을 그런 회견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정치권 선거 공약에 대해서는 재정 뒷받침 없는 선심성 공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과연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반문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는 747 공약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었죠. 네. 그리고 이 747 공약에 사실은 국민이 다 지금까지 속아준 것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은 본인이 이 747 공약을 국민에게 약속하고 이것을 못 지키게 된 것에 대한 반성부터 먼저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제 많은 대다수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복지 정책과 관련을 해서 이 재정 뒷받침이 없는 선심성 공약이라는 공격을 하기 전에 앞으로 우리 정부가 나가야 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복지 정책과 관련해서 재정이 어느 정도나 들고, 또 이러한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기자회견이었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마저 국민 탓을 하고 또 이 국민을 나무라기 시작하면 우리 국민들은 과연 이렇게 상처받은 마음을 어디에 가서 위로를 받아야 되나 하는 그런 좀 서글픈 생각도 들었습니다. 한미 FTA 문제, 그리고 제주 해군기지와 관련해서는 이제 전 정권의 당사자들이죠. 네. 어쨌든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 당시 총리였으니까요. 이해찬 네. 전 국무총리도 마찬가지고요. 왜 이제 와서 이렇게 반대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좀 네.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남이 탓을 하기 전에 천주교에서 내 탓이오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무엇이 잘못돼서 지금 국민들이 이렇게 반대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쯤은 되짚어봐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이 참여정부 시절의 FTA와요, 이 MB 정권의 FTA는 내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MB 정권의 FTA는 재협상을 통해서 미국 측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준 그런 이제 한미 FTA이고요. 참여정부 시절의 FTA는 반대로 미국 측에서, 특히 미국의 국회의원들이 FTA 체결을 못하겠다고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 반대를 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에 불리하게 조약 체결이 됐다는 거죠. 협정이 이제 체결이 됐다는 그런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미국 측에서 이런 것을 고치지 않으면 우리는 도저히 국회에서, 의회에서 이것을 승인해 줄 수 없다라는 것이 미국 의원들의 강경한 입장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MB 정권 들어서 어떤 연유에서였는지 이것이 그냥 다 미국이 원하는 대로 다 고쳐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균형이 깨졌고, 그리고 4년 전 노무현 정부 시절에 FTA를 시작할 때와 지금은 한국과 미국의 위치가 좀 위상이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물론 ISD 조항이라든가 레칫 조항이라든가 하는 것은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저희가 이 한미 FTA를 체결을 하면서
저희 쪽에서 내건 조건이 비자 면제를 우선적으로 내걸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한국 국민들의 미국 입국 비자를 면제해 주는 그것을 먼저 하나 들어주면 우리가 FTA를 추진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그 이면의 그 서로 간의 합의가 있었었기 때문에요. 그것을 먼저 우선적으로 해결을 하는데 좀 더 치중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비자 면제 부분은 그 당시에 참여정부의 그런 노력으로 이제 그것이 해소가 됐고요. 이제 와서 그러면 왜 우리가 그 당시에 문제가 있었던 ISD나 레치 조항에 대해서 제재 협상을 요구하느냐라고 반문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ISD 조항이라는 것은요, 보통 우리나라도 후진국과 FTA를 체결할 때 이것을 혹은 무역협정을 체결할 때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 나라 법정의 판결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죠. 미국이 이것을 우리에게 강요하는 것은 미국에서 대한민국 법조인들의 판단과 판결을 믿지 못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강하게 서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FTA를 시작할 때와 FTA의 협상을 시작할 때와 지금의 미국과 한국의 위치는 어느 정도 위상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특히 2008년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많은 위상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동등한 입장에서 ISD 조항에 대한 재협상을 요구할 그런 그 충분한 저는 권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더군다나 미국이 원하는 것을 재협상을 통해서 많이 고쳐줬기 때문에 그것을 고치면서 우리는 ISD를 빼자고 당연히 요구를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이 정부가 굴욕적인 협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얻은 것은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을 내줘야 되는, 왜 이래야 됐는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정권이 바뀌면 저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그 대통령께서 그 현재 야당 대표의 이름을 거명하면서까지 이렇게 FTA 문제를 들고 나왔다는 것은 선거 개입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립을 지켜야 되는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에 앉아서 총선 전략을 짜는 그런 기자회견을 했다는 것은 저는 국민의 이름으로 이것은 반드시 비판받아야 마땅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4년 전에도 대통령은 뉴타운 정책을 들고 나오면서 뉴타운 현장을 방문하면서 선거에 개입한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따라서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의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이명박 대통령은 탄핵을 받아도 여러 번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한미 FTA 부분은 뭐 말을 시작을 하면 하도 길어져서 네. 이 정도에서 좀 끝이도록 하고요. 네네. 이 대통령이 이제 측근 비리에 대해서 국민께 할 말이 없다 이런 얘기도 좀 했고 내곡동 사저와 관련해서는 전적으로 자신의 탓이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이 두 가지 문제는 어떻게 좀 바라보셨습니까? 자신의 탓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자신이 직접 관여하지 않은 챙기지 못했다 이렇게 이렇게 했죠. 말씀을 하셨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참 대통령의 말씀을 듣고 우리 대통령은 참 끝까지 솔직하지 못하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고 이야기하신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 이제 국민께 할 말이 없는 정권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국민께 할 말이 없는 정권의 의미는 무엇인지를 저는 좀 되묻고 싶은데요. 국민께 할 말이 없다라고 이렇게 잘라 말하면 검찰 수사는 여기서 종결해도 되는 것인지 이것은 묻지 않을 수 없고요. 내곡동 사저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검찰 수사가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은데요. 자신이 직접 챙기지 못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전임 경호처장이 어디 그 언론 인터뷰에서요,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그리고 대통령이 그곳을 한번 다녀갔다라는 그런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대통령의 이 말씀이 진솔한 것이었느냐에 대한 그런 강한 의문이 남고요. 특히 이 내곡동 사저 문제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큰아들 그리고 그 영부인도 지금 관여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요.
대통령이야 헌법적 보호를 받는다고 하지만 대통령의 큰 아드님이나 영부인께서는 그런 법적인 보호를 받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당연히 수사를 해야 하고 특히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이라는 이것은 수사를 하지 않아도 지금 겉으로 드러난 사실만 가지고도 기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삼척동자도 다 알 일을 지금 검찰 수사는 왜 진전되고 있지 않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민주통합당이 오늘 검찰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소상한 설명을 듣고자 항의 방문을 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한미 FTA 문제가 지금 4월 총선의 최대 쟁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떠신가요? 최대 쟁점은 아니고요. 네, 어쨌든 상당한 여당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데. 쟁점화하려고 의도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죠. 네. 괜찮으신가요? 어떻습니까? 충분히 말씀하실 만한 정도. 네, 이 부분에 있어서 한미 FTA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는 야당의 입장에서요 충분히 반론 제기가 가능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예. 이것이 국민 여론 조사를 하면 현재까지는 5대5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집권 여당이 이 한미 FTA 이슈를 계속 쟁점화하려는 의도는 MB 정권의 실정이나 MB 정권의 부패나 MB 정권의 비리 문제에 관한 심판론은 지금 거의 8대2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80%의 국민의 반 MB에 대한 감정을 FTA라는 5대5로 희석시키려는 어떤 그러한 이제 전략적인 의도가 숨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 FTA 이슈에 대해서 정략적으로 접근하고 총선 전략용으로 접근하는 부분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FTA 문제에 관해서 충분히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설명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것이 왜 지금 문제인지 그리고 이 FTA가 실질적으로 발효되면 지금 새누리당의 박근혜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중소기업 정책이라든가 서민 정책 같은 것을 실질적으로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새누리당이 펴고 있는 무슨 서민과 약자를 위한 정책, 그리고 골목 상권을 위한 정책, 중소기업인들을 위한 정책이라는 것이 다 허구라는 것을 저희는 좀 낱낱이 설명을 드릴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민주통합당 박영선 최고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